무명을 밝히고 7월 22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붓다빠라 스님 오랜만에 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작년 5월에요. 스님 그때 팔정도 수행체계 책 관련해서 모셨는데 벌써 세월이 이만큼 흘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청취하는 부부님들 행복하십시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늘 청안하시고 행복하시고 마음 보냅니다. 네. 스님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인사하시는 모습 보면서 붓다빠라 스님의 아침 탁발 방송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스님. 매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스님? 예. 네. 암만 해도 네. 저희들이 지난 30년 동안 준비해왔던 게 네. 인도 스님들을 교육시켜서 네. 인도 불교를 복원하고 네. 또 전 지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네. 맹상 지도자를 양성하자라고 준비를 해왔었는데 네. 많은 불교도들의 도움으로 네. 준비는 착실하게 잘 됐고 네. 이제 대중들에게 네. 좀 알릴 때가 됐지 않나 싶은데 네. 알릴 방법이 없더만요. 네. 그래서 깨를 내다 네. 유튜브에서 네. 매일 방송을 하자 이랬는데 네. 특별하게 또 제목도 떠오르는 게 없고 그래서 잘 됐다. 스님들이 늘 아침 탁발을 하면 네. 그 시주를 많이 하는데 네, 네.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데 이걸 가지고 네. 기금도 마련하고 대중들에게 알리기도 하자. 네. 그리해서 이름을 아침 탁발로 아침 했습니다. 탁발. 그래서 스님 뭐 인도에 계시나 한국에 계시나 늘 좀 가까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진짜 아까 인사하실 때는 그 방송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말씀도 뭐 정말 원래도 잘하셨지만 늘 방송 덕분인가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대중들이 훈련을 많이 시켜주셨습니다. 네, 예. 아침 탁발 때 어떻게 기금은 또 보시금은 많이 모이나요? 예, 벌써 한 500만 원 정도 네. 예, 시주를 받았습니다. 네. 엄청난 돈입니다. 저한테는. 그러네요. 네. 인터넷을 통해서 진짜 예. 늘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붓다빠라 스님. 인도와 한국을 이렇게 여전히 바쁘게 다니시는 거죠. 언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전. 됐습니다. 스님 그럼 인도는 그럼 지금 우기, 건기? 지금 날씨가 어떻습니까? 대개 한 6월 마지막 주가 네. 되면 건기가 끝이 나고 네. 우기가 시작이 되죠. 네. 올해는 인도가 200년 만에 200년 만에. 예, 가장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 네. 부타가야 지역만 해도 52도까지 52도요? 예, 얼마나 더운지 지금 좀 상상이 안 되시죠? 상상이 안 됩니다, 스님. 제 방 뒤에 야자나무가 있는데 네. 야자나무 그 가지가 하나 떨어졌더라고요. 네. 저걸 치울까 말까 하다 깨래서 네. 하루 놨더만은 네. 그 다음 날 네. 그게 자연 발화가 돼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예. 더워서 어떻게 다닐까요? 밖에. 뭐 그래도 또 사람 사는데 또 삽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우기가 되면 비가 계속 많이 장마비처럼 오는 건가요? 예, 대개 뭐 한 6월 마지막 주나 7월 첫째 주가 되면 우기가 시작이 되죠. 네.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지속되는데 네. 대개 7월, 8월에 네. 집중적으로 쏟아집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장마 한참 비가 올 때처럼 그렇게 쏟아지는데 네. 온도는 한 31도에서 3도 정도. 그래도 지내기는 더 더운데. 좋습니다. 지내시기는 오히려. 예. 네. 그러다가 온수대통하면 홍수가 한 번씩 지기도 하고. 그렇군요. 예. 네. 마치 지금 인도 붓다가의 현지 날씨와 이런 것들 좀 전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자, 작년에 이제 팔정도 수행체계 책 나오고 특강 때도 저도 한번 갔었는데 선생님 좀 특강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재미있고 좋았죠. 네. 근데 저희들은 이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였습니다. 네. 대개 기술자들은 기술을 개발을 하고 나면 그 기술의 표준을 어떻게 정할 건가 해서 네. 그 기술 표준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정하는 게 네. 훨씬 좋죠. 기업을 하기에는. 네, 네. 그런데 이 맹상 분야도 저희들은 수행도 기술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맹상이나 수행에 대한 네. 기술 표준을 어떻게 정할 건가. 어. 그게 저희들의 늘 하두였고 네. 그게 작년에 팔정도 수행 체계였죠. 그래서 저희들은 부처님이 보리수알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갈 때 네. 사용한 기술이 팔정도 수행 체계였거든요. 네. 이 팔정도 수행 체계로
불교 수행의 기준도 삼고 네. 불교 수행의 기술 표준도 삼고 아. 동시에 전 지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맹상 문화의 네네. 기술 표준으로도 이걸 삼자. 그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한 가장 기본 교재가 팔정도 수행 체계였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할수록 더 재미있습니다. 한국에 오셔서도 또 바쁘시고 참 얼마 전 인도에서 이 부다가야 국제수행학교 국제수행 워크숍이 예. 있었다고요. 좀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예, 저희들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고 스님을 양성하자라는 운동을 시작했는데 네. 한 300년 정도 계획을 했었죠. 그러면서 지도자급을 교육을 시키는 게 장기 전략에 좋겠다라고 해서 지난 30년 동안 네. 국제수행학교를 준비해 왔었죠. 그러는 과정에서 2018년에 네. 제가 델리 대학 인문사회계열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수행을 지도를 했습니다. 네네. 석박사 과정의 재학생만 3만 5천 명입니다. 와. 인문사회 계열만. 네네. 이제 그렇게 2년을 하고 델리 대학 본부에서 MOU를 맺자고 해서 수행 지도자를 양성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구상을 했던 게 이걸 델리 대학에만 한정시키지 말고 전 지구 차원에서 네. 불교 지도자들을 부처님이 성도한데 초청을 해서 국제 워크숍을 합시다. 이래서 2020년에 네. 1월 달에 동국대학교 대학원생 스님들 36분하고 네. 델리 대학 대학원 석박사 과정 36분하고 처음 시작을 했었죠. 네. 대성공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돌아서니까 네. 코로나 와가지고 네네. 전혀 못 해버렸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올 2월 달에 네. 다시 델리 대학 쪽에서 요청이 와서 아. 그러면 실험적으로 한번 합시다 네네. 하고는 가능해서 네. 이번에 7월 2일부터 네. 7월 8일까지 어. 인도의 17개 주에서 네.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들이 200명이 와서 일주일 동안 잘 했습니다. 네. 그러고는 이제 매년 11월 1일부터 7일까지 부다가야 대탑하고 보리수를 저희들이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을 연중 계속 하게 될 겁니다. 네. 7월 2일부터 일주일 과정, 7일 과정으로 국제수행 워크숍.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침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네. 진행이 되고 하루에 7시간 수행을 하고 3시간 이론 수업을 했었죠. 네. 그리고 수행의 내용은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으로 들어갈 때 사용한 수행 기술, 그게 팔정도거든요. 네. 팔정도 제7번 정념, 요 기술을 써서 부처님이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전에 따라서 그 수행 기술을 하루에 7시간 반복해서 익히게 되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에 내셨던 책 팔정도 수행 책에 아까도 기술 표준 말씀 주셨는데 같이 다 일맥상통하고 적용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네네. 제품을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더만요. 네네. 기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저희들도 요 수행의 원천 기술, 그게 부처님이 팔정도 수행 체계라고 했는데 그걸 이해를 하고 충분히 기술을 익히고 나니까 다양한 형태의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수행 프로그램을 네. 짜기가 네. 너무 좋습니다. 이것도 무슨 표준화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마인드풀 리서치 쪽에서 네네. 미국에서 수행을 명상으로 포장을 해서 세계 상품을 만들어낼 적에 네. 이 사람들이 가장 잘한 게 표준화시킨 거고 매뉴얼화 시킨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거는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이미 하셨던 거죠. 단지 경전에서 네네. 2600년 전의 언어로 포현이 돼 있어 놓으니까 우리는
동양에서 이런 게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찬찬히 경전을 훑어보면 네. 이미 2600년 전에 네. 부처님이 다 해놓으셨던 겁니다. 저희들은 단지 그걸 네. 현대용어로 네. 조금 번역을 해서 잘 활용하고 있을 뿐이죠. 네, 수행 원천 기술로 표준화 매뉴얼 이걸 수행 플랫폼이라는 또 표현으로 쓸 수가 그럼요. 있는 건가요? 저희들은 이걸 수행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네네. 오늘날 우리가 MBSR이라든지 마인드풀리스라든지 네. 또는 이걸 마음챙김, 알아차림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50년 전에 네. 미국에서 유태인들이 만들어 놓은 맹상 플랫폼이죠. 그걸 지금 우리가 갖다 쓰는데 네네. 그 사람들은 이걸 원천 기술을 네. 동남아 불교 센터에 와가지고 수행을 하면서 갖고 간 거거든요. 네. 근데 동남아 불교는 당연히 인도 부다가야에서 갔겠죠. 네. 그러면 저희들도 이걸 플랫폼을 짜서 많은 사람들이 네. 그 플랫폼 위에서 네네. 그 플랫폼을 잘 활용을 하면 시너지 효과라든지 네. 또는 대중들이 훨씬 더 수월하고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네. 쓰지 않을까. 그렇더만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인이 주도하는 불교 플랫폼, 수행 플랫폼을 한번 짜보자. 그렇게 준비한 게 한 30년 됐습니다. 네. 이제 그걸 시중에 내놓을 정도로 네. 체계화됐습니다. 네. K불교 수행 플랫폼을 세계화의 어떤 공용화시키고 표준화시키고 매뉴얼하는 그 작업. 스님께서 이번에 바로 국제 수행 워크숍을 통해서 지금 200여 명 아까 이제 외국 학생들 석박사 그리고 수행자들 해보셨는데 이게 좀 차이가 있나요? 우리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 또 석박사 학생들 대상으로 스님들 대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는데 네네. 이해하거나 접근하는 태도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현재 우리 사회는 탈종교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죠. 네. 이거는 사회가 발전하는 기본일 겁니다. 이게 유럽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오는 네. 행국이죠. 네. 근데 이 불교를 종교의 용도로 사용되던 데서 우리들의 삶에 한 도구로 쓰자라는 네. 쪽으로 옮겨오고 있죠. 네. 그럼 전통적인 불교도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지 몰라도 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불교를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그러니까 불교도나 비불교도나. 네. 그러면 시중에서 소금 부은 사람이 물을 캔다고 네. 수행을 맛보면 자기가 불교도든 비불교도든 친불교적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불교가 처음 발생됐고 수행이 시작됐던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서 네.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네. 1차적으로 인도의 지식인들을 네. 청해서 한번 너희 조상들이 만든 건데 현재 네. 인도에는 불교가 없다고 해도 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5년 10년 있으면 네. 다들 교수로 나갈 사람들인데 이 땅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인데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하니까 자기들이 부처님은 알아도 네. 불교나 수행은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경험을 하니까 네. 많이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실참은 스님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앉아서 하는 우린 자선이라고 네네, 하죠. 자선. 요 자선 1시간. 네. 그다음에 걸으면서 하는 행선 행선. 1시간. 어. 이걸 계속 반복해서 네. 6시간, 7시간을 네. 하죠. 좌선 좀 외국인들에게는 이 어렵지 않은가요? 크게 네.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자선을 하는 기본 기술이 있는데 네. 그 기술을 매뉴얼에 따라서 익히고 네. 그리고 그 기술을 사용을 하다 보면 1시간하고 2시간 하다 보면 네. 자기 몸과 마음으로 어. 그 효과를 직접 체험을 하게 되죠. 네. 처음에는 하루나 이틀은 힘들어해도 3일째, 4일째 되면 네네. 더 참여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주일 수행하고 난 다음에 이 참가자들 반응도 궁금합니다. 집에 가니까 좋다 하죠. 근데 저희들이 느끼는 거는 네네. 뭐 어느 워크숍이든 네. 수련회든 네네. 한 50% 이상 만족하면 대성공이라고 보죠.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네. 한 75%, 80% 정도는 자기들이 흔쾌히 받아들이고 다음에 다시 기회되면 오겠다고 네. 그렇게 반응을 해서 잘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번이 이제 두 번째, 아까 2020년도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그때와 비교해 보니까 스님 어떠세요? 두 번째로 해보시니까. 첫 번째는 암만 해도 그 개별적으로 참여했다기보다는 동국대학이라든지 델리대학이라든지 학교 단위로 참여했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단위로 참여하게 되면은 교수들이 네. 4~5명씩 같이 참여를 하게 되니까 암만 해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모든 걸 통제하기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부터는 단체나 학교 단위로는 접수를 받지 말고 네네. 개별 차원으로 다 참여를 하게 했었죠. 네. 그래서 17개 주에서 한 25개 대학원에서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데 네. 수행 캠프인 줄 모르고 네. 친구 따라온 애들이 한 네. 30명 정도 되더만요. 걔들은 무척 힘들어 했습니다. 그 이제 수행한다고 안 쿠고 네. 가면 그냥. 재미있어 쿠고 듣고 왔던가 봐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죠. 네네. 그런데 한 150여 명 이상은 네. 열심히 어. 하고 네. 또 이런 게 있다고는 이야기를 들었고 네. 미국이나 유럽에는 이게 보편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네. 자기들이 직접 참여해서 체험은 인도에서는 이걸 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네. 너무 경이로웠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자기 전공 분야에 네. 적극 응용할 수 있는 길을 보았다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부처님의 나라 인도면은 뭔가 그래도 그 뿌리란 게 있으니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정말 이걸 수행을 배우면서 그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와. 그렇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가 어려서부터 문화적으로 네. 생활 습관적으로 익혀왔던 것하고 그걸 좀 더 논리적이고 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배우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죠. 네.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고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걸 네. 그걸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이런 원리로서 이렇게 작동을 되니까 이렇게 한번 익혀보시죠 했을 때는 네. 처음에는 처음 하는 거니까 네네. 암만 해도 좀 서툴겠죠. 네. 그런데 그게 조금씩 익어지면 네. 무척 궁금해하고 재미있어 합니다. 네. 자, 특히 이제 인도에서 어떻게 보면 인도의 장기적인 이런 또 안목에서 또 관점에서 그렇게 학자를 키워나간다는 거, 또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직접 이렇게 수행체계를 몸으로 익힌다는 거, 이게 또 참 의미가 있고 스님께서 어떻게 보면 인재불사를 그래서 30여 년 전부터 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유태인이 인구 구성상 네. 한 2% 정도 된다고 하죠. 네. 미국 전체 국민의. 그런데 미국 불교도의 30%가 유태인들입니다. 그게 미국 불교는 현재 중국 불교와 더불어서 세계 양대 불교 국가죠. 네. 그런데 요 유태인들이 미국 불교를 주도하면서 그 콘텐츠를 뭘 사용을 했느냐 하면 부처님이 깨달을 때 사용했던 팔정도 수행 체계 중에서 제7번 정념만 갖고 간 거예요. 정념만. 예. 네. 이게 이제 빨리어로는 사띠라는 용어인데 네네.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마인드풀리스라고 했죠. 네. 그러고는 이걸 한글로 번역할 때 알아차림, 마음챙김 네. 이렇게 했던 거죠. 그걸 가지고 만든 게 MBSR과 같은 플랫폼들이었죠. 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미국이라는 거대 제국의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부처님이 창안했던 불교 수행을 갖고 현재 지난 1세기 동안 네. 맹상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이런
그 흐름을 만들어냈던 거죠. 네. 근데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는 거는 네. 근데 미국 불교에서 유태인들은 활용을 너무 잘했던 겁니다. 응용 불교. 네, 네. 근데 저희들이 구상을 하는 거는 그거는 유태인들이 미국에서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인도에서 불교가 처음 창안됐고 수행이 창안됐던 인도에서 부처님이 창안했던 오리지널 형태를 복원을 해보자. 그리고 그걸 한국인들이 주도를 해서 인도의 지식인들하고 네. 인도 제국의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다시 한번 부처님이 창안했던 대로 한번 복원을 해서 제대로 된 오리지널 형태의 불교 수행을 세계인들이 네. 경험하게 해주자. 그러면 인도 불교도 되살아날 거고 네. 그 힘으로 한국 불교도 되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 소박한 바람으로 네. 준비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어떻게 보면 지금 한창 뭐 앞서간다고 하는 또 붐이고 유행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정념, 사띠, 마인드풀니스, MBSR 이거 모르면 왠지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이제 전체 이렇게 가득한데 오히려 이제 우리는 다시 인도의 오리지널 그 불교 수행 체계 우리가 좀 복원하는데 함께 해보자. 더 한 발 더 앞서간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네. 유태인들이 미국이라는 제국을 활용을 해서 부처님이 창안했던 팔정도 수행 체계의 7번째 항목 네. 정념을 가지고 세계 상품으로 성공을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하나 좀 부족한 부분이 네. 이제 저희 전문가인 저희 입장에서 보면 네.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적절한 포인트일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이 네. 활용은 잘했지만 네. 수행에 대한 전통이나 수행 문화의 뿌리가 좀 약했죠. 아, 그렇네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한 수 배워가서 활용은 잘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세계 무대에서 세계 상품으로 성공을 했는데 네. 대중적으로 확산이 됐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질적으로 약한 보편화 시켜야 네네. 대중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대중들이 많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 대중들의 요구가 네. 그 다음에 다음. 네. 질적으로 성숙하고 싶습니다. 아, 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줘야 되는데 네. 미국에서는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은 전 지구 차원에서 네. 한 2군데 정도밖에 없는데 한국 불교가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 답을 주면 네. 세계 전체로 보면 네. 상징성에서 조금 아. 부족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상징적으로 보면 부처님이 성도했던 네. 부다가야 보리수 부다가야. 옆에서 네. 국제수행 학교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한국 사람들이 주도하고 네. 인도의 지식인들이 가세를 해서 하면 미국에서 보편화된 명상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네. 그 너머를 찾으러 올 적에 아. 한국 사람들이 네. 그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금 그 단계로 접어들었고 네. 또 여러 정보를 취합해 보면 네. 미국에서도 네. 이미 그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고 있다고 하니 시절 인연이 네, 적절한 네.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오리지널, 좀 더 깊숙이, 깊게, 체계적인 걸 이제 예. 원하는 분들. 네. 자, 스님, 그럼 이제 세 번째 워크숍을 통해서 또 더 확산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준비 중이시라고요. 예, 그렇죠. 네. 이 11월 1일부터 7일까지 네. 이때는 부다가야 대탑 네, 네. 부처님이 성도했던 바로 그 보리수 네. 거기를 저희들이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거기서 네. 일주일 동안 네. 다시 진행을 할 겁니다. 일주일 동안 부다가야 거기 보리스나무 아래에서 예, 우리도 부처님 같이 정말 깨달음을 그럼요. 얻을 수 있는 예, 더 의미가 있네요, 스님. 그럼요. 세 번째 이번 예. 이제 11월 그렇게 되고 1일부터. 나면 네. 아마 많은 대중들한테 네. 이제 알려서 네. 내년부터는 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합시다. 네.
한국 불교도들이 앞장서서 네. 부처님 정법을 기반한 수행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되는 거죠? 아, 예, 그럼요. 네. 예. 뭐 우리나라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다 이렇게 예, 한 네. 5개국어는 동시 통역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 붓다가에서 예. 네. 그리고 통역은 그 조계종 포교원 산하의 네. 국제 포교사회에서 네.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네. 자, 어디다 신청을 하면 좋을까요? 현재로서는 네. 010 네. 4405 2842로 네. 신청하면 됩니다. 네. 010-4405-2842번으로 예, 예. 팔정도 수행 체계라든지 또 수행 플랫폼 관심을 갖고 또 이왕이면 부처님의 나라 인도 그리고 특히 그 깨달음에 바로 붓다가야 보리수 나무 아래서 특별히 수행할 수 있는 세 번째 워크숍에 함께 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스님 국제 수행학교가 개교한 지가 벌써 지난 2016년이죠, 예, 스님? 그렇죠. 와, 벌써 8년 되는 예.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계속 장학금 기금 마련 위해서 좀 많은 분들 뜻 모아주고 계시고 물론 스님께서 아까 붓다바라 스님의 아침 탁발동에서도 함께하고 계시고 많이 좀 알려지고 계시나요,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대중들에게 네, 준비하는 단계를 넘어서 함께 동참을 권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준비를 할 적에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보다는 소수가 네,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게 효율적이더만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스님들을 양성하는 단계는 이제 소수가 해서는 안 되고 네. 대중의 원력이 모여야 어, 눈 밝은 스님을 양성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한국 불교도들한테 늘 마중물을 대주십시오. 한국 불교도가 마중물이 되면 네, 전 세계 불자들이 동참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사찰이나 많은 장학회들이 있으니 네, 그 장학금 줄 때 네, 네, 인도 국제수행학교에 아. 공부하는 스님들 네, 한 구자씩 좀 아.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네, 또 매달 한 1만 원씩 네, 네. 이렇게 소액 정기 후원을 해주면 그게 참 도움이 되더만요. 네, 제가 요즘 그렇게 해서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마중물을 네, 예. 좀 보태주시고, 네, 그리고 또 아침 탁발에 오셔서 네, 네. 시주해 주면 더 큰 도움 됩니다. 아,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더라고요. 네, 붓다바라 스님의 아침 탁발. 워낙 스님께서 또 뭐 입담도 좋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시면서 혼자서 이렇게 카메라 보시고 잘하시던데요. 뭐 혼자 해야 비용이 적게 드니까. 아, 방송인이시네요, 스님. 이제 카메라 위치나 뒷 배경도 어떻게 잡으면 되는지를 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예, 대충 네. 어깨 너머로. 네, 많은 분들이 붓다바라 스님의 아침 탁발동에서 진짜 정말 탁발하는 마음이시네요, 진짜로. 예. 와, 네, 네, 어려서 네, 그 밥 먹을 적에 네, 그 뒷절에서 스님들이 탁발을 하러 오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 모친은 네. 내일 때거리 걱정 안 하고 아, 있는 대로 보시를 하더라고요. 그럼 또 할머니는 네, 아이 그거 좀 내일 네, 그 때거리 먹을 좀 거좀 남겨놓고 놔두고. 보시하시지. 네, 그러면 네. 또 모친은 네. 안 들은 척하고 아, 못 들은 척하고 이래 하시던데 네. 언젠가 어, 생각을 하니까 네. 유튜브에 가가지고 어. 한번 해보자. 네, 네, 근데 유튜브에 가면 아침 탁발하는 장면들은 많이 있는데 네. 탁발하러 나오는 거는 어. 아마 유튜브 역사상 제가 처음이지 싶습니다. 네, 직접 이렇게 탁발하십니다. 네, 붓다바라 스님의 아침 탁발. 자, 스님 오늘 오랜만에 나오셔서 정말 그동안에 있었던 이런 또 인도에서 국제수행학교 이런 프로그램들 말씀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세 번째 워크숍에 좀 같이 마음 내셔서 진짜 또 붓다가에서 아주 특별한 그런 깨달음 함께 좀 그 7일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좋죠. 우리가 수행을 한다 네. 하지만 네.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속으로 여행을 가는 거고 아, 내 마음의 정은을 가꾸는 거지 않습니까? 네, 내 마음의 꽃밭들 네, 그런 걸 통해서 네. 한번 가꾸어 보시면 네. 삶이 좀 더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행복하십시오. 늘 저도 무명을 밝히고 잘 듣고 있습니다. 성취하는 부부님들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도 붓다가야 분황사 주지이며 국제수행학교 교장이신 붓다빠라 스님 모셔서 국제수행 워크숍에 관한 말씀 함께했습니다.